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효인이와 무기다! 이무기입니다. 김효인입니다. 네, 이제 윤치호가 총독과 직접 만나고 사실상 기독교계에 충성을 서약했었죠. 그래서 그 실천에 이제 나서게 됐는데 기독교계 친일화에 이제 앞장서게 되었어요. 네, 경성 YMCA에서 일본인, 조선인 성직자 및 신도 60여 명이 사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모였는데요. 다나카 경기도 경찰부 고등경찰과장이 이들에게 일본 시민으로서의 의무에 대해, 즉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종교 상관없이 모두 궁성요배, 신사참배, 전몰장병 사당 참배 등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연설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때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은 궁성요배를 독려하는 벽보를 붙여서 조선인에게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YMCA 회관 대강당에서 4-5개의 종교, 그러니까 천도교, 유교, 불교, 기독교 등을 대표하는 각 종교의 5명의 연사가 경찰의 엄격한 감독하에 시국에 대해 연설하는 시간을 가졌고 윤치호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날은 천장절 봉축식이 있던 날인데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병합이 이루어진 이후 처음으로 서울 조선인 교회의 성직자들이 일본 기독교 성직자들과 함께 천장절을 봉축한 합동 예배를 치르게 됩니다. 평소에 궁성 요배를 하지 않으려고 이런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걸 금지로 여기던 사람들이 좋든 싫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게 썩 예사롭게 보이진 않았다, 뭐 그런 내용. 그리고 5월 8일 이날은 경성부민관 대강당에서 경성기독교연합회가 과례식을 거행했습니다. 1931년 일선 기독교 간치회라고 해서 일본인 교역자와 몇몇 한국인 교역자가 참가하면서 1년에 2차례씩 회합을 가졌었는데 1938년 일선 기독교 간치회를 경성기독교연합회로 개칭하고 같은 해 5월 8일 경성부민관에서 거행된 발회식에서 조선에 있는 일선 기독교가 하나가 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다음날 조선인, 일본인, 기독교인들이 경성 YMCA에 모여 일본인, 조선인 기독교인을 하나로 단합시키고자 결성된 경성기독교연합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데에 대해 감사 예배를 드렸고, 예배 후에는 전국 교회들을 이 연합회에 합류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갓 출범한 이 경성기독교연합회 명칭을 경성내 조선 일본 기독교연합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라면 그 실제 취지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윤치호가 다소 아쉬움을 보이고 있죠. 조선인 성직자 중에서는 이 연합회에 대해 열광하는 일들도 있는데 당국이 내선일체 정신으로 융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인 교회와 조선인 교회에 대한 차별을 폐지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또 다른 이들은 연합회를 전국 경찰 관료들의 끊임없는 의심과 박해로부터 조선인 교회들을 구할 수 있는 불가피한 수단으로 여긴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 기독교인의 대다수는 연합회를 조선인 교회를 일본인 교회에 통합하려는 첫 단계로 간주하기 때문에 조선인은 연합회에 대해 반대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였죠. 일본인 지도자들은 앞으로 사려 깊고 재치 있게 연합회 운영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윤치호가 조선 교회들이 연합회를 구성한 것처럼 이제 조선 YMCA 연합회도 일본 YMCA 동맹과 통합해서 하나의 연합회를 구성하자는 계획을 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하려고 하는데요. 종로경찰서 형사를 통해 경기도 경찰부 고등경찰과장으로부터 일본 YMCA 동맹과 통합하는 게 조선 YMCA 입장에서 상책일 거라는 충고를 들었었고, 자발적으로 합류하거나 아니면 강제 통합되는 걸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였어요. 이 얘기를 함께 나누던 이제 바나트 씨도 본인이 도쿄에서 만났던 당시 일본 YMCA 동맹의 명예 총무로부터 조선 YMCA가 어떤 형태로든 일본 YMCA 동맹에 통합되어야 할 거라는 그런 암시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했고, 그러니까 결국 윤치호의 생각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독립된 기관으로 조선 YMCA 연합회를 운영해 가는 게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그런 현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서울 YMCA 이사회 모임의 윤치호가 가능한 빨리 조선 YMCA 연합회와 일본 YMCA 동맹이 통합해야 한다는 안건을 제의했고, 이 안건은 통과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7월 7일 오늘은 6.25 차오 사건 기념일이다. 시내 곳곳에서 성대한 축하 행사가 거행됐다. 그래서 이 6.25 차오 사건이란 1937년 7월 7일에 6.25 차오 부근에서 중국군과 일본군이 무력 충돌했던 사건으로서 중일전쟁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25 차오 사건 기념이란 곧 중일전쟁 기념일을 뜻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오전 10시에는 경성운동장에서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및 경성연맹의 발해식이 합동으로 열렸는데 영광스럽게도 내가 천황폐하 만세삼창을 선창했다. 이날 윤치호는 국민정신 총동원 경성연맹 부의사장에 선임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조선기독교연합회가 옛 공회당 건물, 지금 서울시청 앞 프라자 호텔 자리에 있었던 곳인데요. 거기서 발해식을 가졌는데 윤치호는 조선기독교연합회 평의위원회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네, 1940년 9월 24일에 일본 감리교회 아베 감독과 사메지마 목사라는 사람들과 이제 윤치호가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을 먹고 간단한 비공식 회의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아베 감독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일본에 있는 총 42개의 기독교 종파는 좋든 싫든 하나의 중앙조직을 가진 단일한 기독교회를 결성해서 한 사람의 총리사에게 지위를 받을 때가 왔다. 두 번째,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보조금은 좋든 싫든 거부해야 한다. 이때부터 약간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경계심이 보여지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이어서 세 번째, 외국인이 기독교계 학교 교장이나 기독교 내부 위원회 위원장 같이 핵심적인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이게 정부도 교회도 선교사들에게 일본을 떠나도록 요청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만약 외국인 선교사가 일본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거나 자신으로 인해 일본 기독교회가 거북한 입장에 놓여 있다고 판단해서 일본을 떠나는 건 자유다. 일본에 계속 잔류하기 희망하는 이들은 당국의 보호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외국인 선교사에게 떠나라고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떠날 수밖에 없도록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 뭔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보이네요. 그래서 친일로 전향하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둘 중 하나는 좀 선택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된 것 같죠? 그래서 이틀 후에 다시 모여서 또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 감리교회와 일본 감리교회가 통합한다는 그런 공식 결의안을 작성했고, 이는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장로교 등 모든 교파들이 일본 대기독교회에 합류하는 첫 단계로서의 의미를 갖는 일이다. 그리고 10월이 되면 창문사에서 조선 감리교 총리원 이사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 창문사가 뭐냐? 조선 기독교 창문사는 1923년 1월에 외국인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조선인 자체의 주관과 재력에 의해 기독교 문서 운동을 전개한다는 취지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정춘수 감독이 5개의 표제로 이루어진 기독교의 혁신안을 제출했는데,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사상 전도, 두 번째, 교학 쇄신, 구체적으로는 신학교, 중학교, 전문학교의 일본의 국학을 소개하는 것, 중학교와 전문학교처럼 신학교에서도 군사훈련에 치중하는 것, 복음을 신학교육의 본질로 삼고 유대교적 전통을 배제하며 동양의 윤리학과 철학을 복음의 말씀과 조화시켜 가르칠 것. 세 번째, 황도를 선양하는 사회교육. 네 번째, 신자들에게 지원병 참가를 권유하는 군사 후원. 다섯 번째, 교회 기관의 공고화, 구체적으로는 조선 감리교는 일본 감리교와 합동을 실천할 것, 모든 교회 활동과 기관을 재정적으로 독립시킬 것, 대표자나 지도적 위치에 외국인을 앉히지 않을 것, 협성 신학교의 재정비 또는 혁신을 단행할 것, 교회와 외국 선교회 간의 연락기관인 중앙협의회를 해산할 것 등이었다. 물론 이 안들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창문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이 기관의 경영권을 조선교회에 양도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결의안이 또 채택됐어요. 네, 40년 11월 7일 일기를 보면 군과 경찰 당국은 조선에 거주하는 선교사들을 스파이로, 그리고 그들과 가깝게 지내는 조선인을 미국 첩보활동의 공작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인이 조선 내 군사 기밀을 탐지하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조선 기독교인에게 수십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제공해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채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미국인 선교사들을 핍박받고 있는 조선인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조선을 떠나야 한다. 더구나 미국 정부는 미국인에게 배편을 구하는 대로 곧장 중국, 일본, 조선 등지에서 퇴거하라는 훈령을 내린 바 있다. 네, 이렇게 윤치호가 친일로 전향하게 된 흥옥불학부 사건부터 이제 내선 일체론에 동조하게 된 윤치호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무렵 윤치호는 친일을 순전히 외압을 우려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 자발적으로 소신껏 능동적으로 친일을 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친일화에 앞서면서 본격적으로 그가 생각하고 주장했던 그런 내선 일체론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국내외 정세를 어떻게 인식했으며 조선인이 지향해야 할 바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었는지 다음 시간에 1940년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